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뭐 이제 다 아시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였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 일부를 저희들이 편집을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의 개인 캐릭터가 굉장히 반영된 그런 발언들이었죠. 초반부터 국정감사 초반부터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좋게 말하면 뜨거웠고 나쁘게 말하면 국정감사 전체적으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근데 내용은 실제로 뭐가 있었는지 가만히 따져보면은 내용은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몇몇 윤석열 총장의 발언 정도지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뭐 명쾌하게 어떤 설명이 되거나 해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국정감사에 있었던 당연히 국정감사 상임위원이기 때문에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1시쯤 끝났다고요? 새벽 1시? 예, 1시 다 돼서 끝났고요. 예, 그래서 조금 뭐 또 어제 마무리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럼 몇 시간 주무시고 오셨어요?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피곤하신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팔팔합니다. 역시 젊으시군요. 일단은 그거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죠.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1, 2분 있어가지고 뭐 어제 국정감사 어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언론들 보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얘기를 해주죠. 어떤 부분에 언론 보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발언만을 코테이션 인용해가지고 막 쏟아내더라고요. 속보 형태를 막 냈죠. 예, 쏟아내면서 소신 발언했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추앙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제가 어제 법사위원으로서 국감을 하면서 느낀 그 심정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어요. 윤 총장께서?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 세우는 그런 발언만 했지 일방적 주장만 쏟아냈지 정작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제 질의했던 것 중 하나가요. 네. 몇 시에 잤냐고 물어봤거든요. 윤 총장에게? 네. 네. 왜 그걸 물어봤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와서.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할 것을 생각하고 정말 빈틈없이 날짜와 금액까지 사실관계를 애워오고 파악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엊그저께 문제가 되었던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돼서 이미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이게 지난해 불기소 처분되지 않고 기소만 되었다고 하더라도 1조 몇천억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 뒤에 이제 상당수 공공기관이나 이런 투자들 그리고 개인들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수사만 됐으면 막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질문하니까 정결 처리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 정결 처리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게 이게 면피가 되나요? 그런 중요한 사건을 정결 처리했다라는 게 더 큰 심각한 문제고.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죠. 네, 중앙지검장이었죠. 그리고 또 이게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소됐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몇천억, 1조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겁니다. 또 특히나 어제 국감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권과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 다 물어보면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심야조사 문제됐는다 해가지고 심야조사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통계적으로.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검찰에서 이미 밝힌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오래됐는데 거의 다 1000건, 1100건, 1140건 2017년도부터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올해도 9월까지 통계된 거 하면 940건으로 올해 통계된 거를 1년치로 나눠보면요. 940건으로 해서 1000건 가까이 돼서 결코 줄어들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해온 거예요.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이건 김남국 의원이 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정관예우 관련해서도 근절하겠다. 이게 이제 검찰 쪽의 얘기였잖아요. 나온 지 꽤 1년 넘었나요? 그게 그 얘기가? 이제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청년 변호사였고 제 주변에 이제 청년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관 변호사들은 뒤에 백그라운드로 몰래 숨어서 변론을 하고 그냥 젊은 저 같은 이제 청년 변호사들 400만 원, 300만 원 주면서 형식적으로 선임계 내고 변호사인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약간 얼굴마담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무마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김봉현 씨가 제기한 문제가 의혹이 뭐 어쏘 변호사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게 그런 맥락이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근절을 하려면 사실은 몰래 변론이나 전화 변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JTBC 보도에 따르면 뭐 아직 뭐 대검에서 개발 중이다.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수기 중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검찰이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정관예우와 관련된 것이 사실은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정관예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거든요. 검찰 내부적으로 봐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관예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을 촉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하고 나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정치적인 쟁점들이 많았지만은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뭐 정관예우라든가 인권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중인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국회에서 열심히 감시하고 계속 이렇게 독촉하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질의를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안 되죠? 정치적으로만 막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1시에 끝났는데 저는 3시까지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더 남은 게 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유 힘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정치적인 쟁점들, 이게 정치적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많이 나왔던 쟁점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죠. 굵직굵직하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 그러니까 뭐 일종의 행정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검찰청도 뭐 외청이니까요, 그죠? 소속이 돼 있지만은 근데 관계가 좀 특수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지위를 받는 장관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일 뿐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서로 간에 했단 말이에요. 장외에서 했지만 물론 추미애 장관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우선은 부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총장 자체가 약간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하 직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법률에 따라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부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항변을 하면서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 부하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좀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민주적 통제의 관계로 좀 바라봐야 된다 봅니다. 민주적 통제. 진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막 휘두른다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근데 거꾸로 그렇다고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풀어놔 버리면 헌법적 정당성이 사라지고 또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과
보복과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바로 검찰청법 8조에 있는, 그러니까 검찰 사무와 관련되어서는 모든 책임을 법무부 장관이 지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구체적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개별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 자체가 바로 그러한 균형점을 찾아놓은 거로 근데 보입니다. 이제 그거를 전제하더라도 네. 윤석열 총장의 얘기는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걸 바탕으로 바라봐도 위법이라는 취지잖아요. 총장을 그 사건에서 다 이미 배제가 돼 있는 것도 있었고 그 배제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다 배제시키면은 이건 위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일반적 사건에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률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게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소송을 하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참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미 소송 가기 전부터 혼란스럽게 만드셨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검찰총장은 네. 본인만의 어떤 본인만의 어떤 검사로서의 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대변을 하는 거고 네. 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이끄는 그런 어떤 직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나오니까 중상모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지난번에 신임 검사들한테 있는 자리에서는 뭐 독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오해가 분명히 있을 만한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것들을 서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알겠습니다. 너무 좀 잘못됐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뭐 중요한 것만 여쭤보죠. 근데 어제 청문회 보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1년 한 3개월 전 2019년 7월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쳐나던 민주당이 그 인사청문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뭐 의원이 아니셨으니까 뭐 이렇게 직접 현장에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좀 뭐랄까 민망한 거예요. 서로 간에. 보는 네. 사람도 좀 민망해요. 이거 어떻게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좌진들에게 네. 작년과 재작년 국감에 야당 의원님들 하신 것들 공부하면 된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 이게 그때는 윤석열 총장 후보가 민주당 편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편 들어줬고 이번에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국민들 눈에는 분명히 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1년에 윤석열 총장의 그 수사 조직을 이끌었던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부분을 분명하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기대했던 것은 정부의 워치독, 그러니까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검찰이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지난 5년 동안 보였던 모습은 그런 견제와 감독을 넘어서서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정치 수사를 하고 정치를 했다. 예, 대한민국을 양단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가 너무 과잉됐어요. 예, 무엇보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절제되어서 행사될 필요가 있는데 예. 너무 과잉된 수사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그래서 여야의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더 안 들어갈게요. 들어가봤자 계속 반복될 얘기일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하나 가지 윤석열 총장이 중요한 얘기를 한 게 그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켜라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분이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의 뜻은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김남국 네. 의원도 사퇴하라고 한 적이 있죠. 아니요, 저는 사퇴하는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찾아봅니다. 예, 찾아보십시오. 지난해에는 제가 사퇴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네. 올해는 제가 사퇴하는 적이 지난해 없습니다. 왜 했네.
해 그러면은. 이미 지난해 했지만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이게 우선은, 뜻이 뭐예요? 예, 우선은 대통령의 뜻과 네. 그 정부 여당의 뜻이 같을 수가 없고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또 그리고 네. 정부 여당의 의원들의 일치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제 많은 기자님들께서 그 뭐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냐 물어보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논의를 해본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론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에서 나오는 일부 의원의 사퇴 이야기는 네.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희 정치적인 얘기 말고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해보죠. 그 박순천 남부지검장이 사퇴했잖아요. 사표를 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거에 오히려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예, 이미 지난해 검찰 조국 교수님 수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해찬 전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대해서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하는데 고발인 조사가 없었습니다. 고발인 조사, 피의자 조사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수사했던 내용 보면 표창장 뭐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표창장 위조한 날짜, 방법, 목적, 일시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기소부터 하고. 어쨌든 그런 게 정치라는 거죠. 정치를 한 거죠. 네. 뇌물죄 처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사모펀드를 운용했다, 공범이다 했는데 조국 장관 그걸로 기소조차 못했고요. 예. 뇌물죄 처음에 50억, 뭐 10억, 3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얼마로 기소된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500만 원, 600만 원으로 기소했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무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정말 대대적인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가지고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10월 말경에, 그래서 저는 10개월 동안 묵혀놨던 유재수 씨 사건, 울산시 사건을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또 계속 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순천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고 지검장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지금 수사 지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가 과잉해서 검찰을 지금 해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저는 오히려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김봉현 씨가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요. 네. 검찰이 향응을 받고 해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무마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천억의 피해, 정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거고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 라임 관련해 갖고 검사들 향응 제공한 거요. 이게 어제 JTBC 뉴스 보니까 4월 달에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 김봉현 씨가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전에 네. 지금 남부지검장 얘기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는 편지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였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JTBC 보도였고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김봉현 씨가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청담동에 있는 이 룸살롱의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점프를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곳을 향응을 했던 거예요. 접대를 한 거네. 접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그러니까 행정관에 대해서 뇌물 준 사건으로 이미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을 때 휴대폰까지 뭐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압수수색만 했겠습니까? 룸살롱 갔을 때 누구와 왔었고 누가 접대했는지를 저는 분명히 물었을 거라고 보기 그 때문에. 종업원 얘기는 검사가 왔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물어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으면 그러면 그 검사와 관련된 비위가 당연히 확인되고 수사가 되었을 텐데 왜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매우 심각한 이거는 문제죠. 더 어디서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덮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하고 깊이 있게